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가 힘센 충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움 충남도지사와 함께 변화하는 충청남도의 정책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드넓은 지평선의 고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농경 문화의 역사를 만나보고 겨울철 산삼보다도 낫다는 밥상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설날 아침에 맞는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달아난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네. 얘는 지난 월요일 새벽인데요.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부딪히고 달아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이제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사고 운전자를 붙잡고 이제 대전 경찰청 소속 경찰임을 확인한 다음에 음주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정확한 사고 조사와 음주 측정을 위해서 경찰서의 교통조사팀에 이제 운전자를 인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인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달아나게 됩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이제 1시간여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사고가 난 지 7시간이 지난 뒤 오전 9시 반에 이르러서야 이 운전자가 자진 출두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술은 어느 정도 깬 상태였는데 이때 측정한 음주 측정 결과 0.0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네. 대전 경찰청의 경찰 간부라고 하는데 예. 그럼 사고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정차된 차량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물피만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제 차량은 이제 휀다와 범퍼 일부가 좀 훼손됐고요. 근데 다만 이 사고가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던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칫 주행하던 차량도 이제 들이받을 수가 있었던 사고였거든요. 이게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을 경우는 정말로 사고의 그 크기가 정말로 커졌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갓길에 세워진 차를 이제 들이받고 도주를 한 건데요. 글쎄, 음주운전이니까 일단은 뭐 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이 적발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처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경우는 이제 음주 감지기라고 네. 이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을 가려주는 그런 측정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정확한 단속을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 있는 교통조사팀을 부른 건데요. 네. 이제 이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을 하면은 이를 통해서 조서가 꾸려지고 또 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수치를 측정하기 직전에 결국 자리를 피한 겁니다. 아마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7시간 정도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뉴스에서는 잠적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면은 음주 사실을 숨기는데 더 유리했을 텐데 왜 7시간 만에 나타난 걸까요? 아무래도 이게 신분은 이미 이제 그 네. 지구대 경찰서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관임도 알고 뭐 주소라던가 뭐 이런 핸드폰 번호 같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경찰도 사고를 낸 경찰관 A 씨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 뭐 여러 차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상 잠적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침에 측정한 결과 이제 0.05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불리죠. 당시 사고 냈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역추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대로 이제 하루 이상 잠적을 했다면은 그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최초 수치마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음주의 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정말로 간혹 음주 의심 정황은 정말로 많은데 네. 이제 그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객관적 수치를 이제 못 발견하는 경우 이제 음주 적용을 못하고 그냥 단순 사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이탈했다가 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 돌아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이 아니고
경찰이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도주까지 했다면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처벌 수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형사 재판에서 이제 판사의 양형 판단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조금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에서 좀 강한 법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 이게 음주 측정 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게 당시 아직 체포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결국에는 음주운전 물피 사고로 단순 음주 사고로 이제 지금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형법적으로는 묻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체 징계를 통해서 좀 큰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이미 대전경찰청은 그 사고를 낸 A씨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자체 징계를 내릴 텐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좀 중징계가 지금 예상된다라는 반응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네. 이탈해서 이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라는 그런 의도가 조금 네. 관측되기 때문에 이제 자체 징계에서 좀 큰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중징계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제 지구대 경찰들이 바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도주까지 하는 사태를 빚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좀 이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전해드림으로써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게 모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죠. 그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그 제도의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지구대와 파출대 경찰관들이 이제 그 경찰서 교통조사반으로 인계하기 직전에 현장을 이탈했었을 때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인데 이런 논란이 좀 커지자 이제 대전경찰청에서도 현장에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네. 있어서 이번 같은 사례처럼 이제 도주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출동할 때부터 음주 측정 수치가 딱 나오니까 예. 그럼 뭐 도주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예, 대전 생태 1번지 흑석동 노루벌 일대가 거대한 네. 정원으로 바뀝니다. 대전시가 노루벌 국가정원 유치에 나선 건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한 해 400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찾는 명소로 이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국책기관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뒤이어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도 공업도시 울산을 생태도시로 탈바꿈하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전시도 반딧불이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의 보고인 노루벌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구 흑석동 일대 숲과 강, 벌판을 아우르는 123만 제곱미터 규모로 크기로는 순천만 국가정원보다도 30% 더 큽니다. 대전시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계절 테마숲과 반딧불이 서식정원 등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6가지 주제의 정원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8년까지 노루벌 정원을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지방정원으로 운영한 뒤 산림청의 심사를 거쳐 국가정원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네, 대전에서 국가정원에 도전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참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국가정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뭐 국가와 정원 뭐 어렵지 않은 말들의 합성어인데 이게 네. 참 개념이 좀 모호하게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국립수목원은 좀 친숙하실 테니 그렇죠. 이와 좀 예.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목원은 사실 학술과 연구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이제 뭐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은 네. 수목 자원을 수집하고 증식하고 보존하는 개념이 강한데요. 이에 반해서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과 토석뿐 아니라 이제 조형물과 같은 그런 시설물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배치한 일종의 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그 수목원보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이런 국가정원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는 대한민국에 2개 있는데 순천만 정원과 바로 태화관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보시는 네. 게 순천만 이제 정원인데요. 아. 순천만 정원이 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서 이제 연 예. 400만 명 이상이 찾는 그렇죠. 지금 뒤에 보이는 예, 저것이죠. 대표 관광지가 예. 돼가지고 순천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울산의 태화강 공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공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그 생태 환경 도시로 이제 네. 바꾼 그런 탈바꿈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순천만 같은 경우는 가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순천만은 늪지대가 이제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태화강도 국가 정원으로서 또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대전시가 노루볼도 그럴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대전시가 뽑는 노루벌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 바로 산과 벌, 강, 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자연 경관이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국가정원과 이제 지방정원들의 특징이 주로 강과 바다 등에 집중돼 있다는 건데요. 이와 다르게 대전 같은 경우는 산을 중심으로 강과 이제 벌과 같은 좀 색다른 그런 들판. 자연 경관을 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그 산림청에서도 이제 산을 기본으로 한 그 정원도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입니다. 또 국가정원 지정의 스토리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가령 이제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는 그 정원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은 그 공단으로 오염됐었던 죽음의 강 태화강을 20여 년의 노력 끝에 이제 철새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생명의 강으로 회복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노루벌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대전 이제 도심에선 보기 힘든 뭐 반딧불이의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대전 생태의 1번지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흑석동에 이제 노루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옛날 노루들이 거기 많이 살았나 보죠. 네. 그런데 국가정원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겨 찾고 명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번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정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미 4, 5년 전부터 수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국가정원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요. 네. 이제 이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선 지방정원을 약 3년간 운영해야 되는 그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에 25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제 국가정원에 도전하겠다고 네. 이제 지방정원부터 해서 이제 조성을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미 레드오션이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좀 특색을 살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실 있는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됩니다. 사실 예전에 그 제주 올레길이 전국적인 인기를 네. 끌면서 전국 각지에 뭐 유사한 길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올레길들이 많이 생겼죠. 예. 네. 하지만 그게 또 몇 년 지나서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이제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둘이 있었을 때는 네. 그 경제적 효과가 클 수 있겠지만은 이게 또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가정원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은 당연히 이러한 미래 상황도 예측을 하고 국가정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시에서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 재원 마련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맞습니다. 말씀대로 국가정원이 만약 지정이 되면은 매년 한 2, 30억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거는 네. 국가정원에 지정되고 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자체가 많은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번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에 국비 227억, 시비 208억, 녹지기금 765억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뭐 시비가 208억이면 뭐 적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뒤에 말씀드린 녹지기금도 결국 대전시 예산에서 이제 잉여 세수에서 별도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결국 대전시가 마련해야 되는 게 약 1,000억 가까운 그런 세수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전시가 계획한 정원의 면적 중 하천 부지를 제외한 면적 약 90만 제곱미터는 전부 다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남아있는 녹지 기금이 약 1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냐도 이번 추진 과정에서 이제 지켜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취임 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죠. 뭐 보문산이라든지 또 장동 휴양림, 이어서 이번에 이제 노루볼까지 뭐 시민들이 자연을 찾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급적 잘 보존하면서 또 서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런 방안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